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하락세가 나왔는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가장 핵심적인 카운트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9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11월 다 한 달 봉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11월이죠. 제가 예전부터 중요하게 좀 말하던 게 있었는데 이 한 달을 잡았을 때 1일부터 30일까지 있다 가정하고 요거를 1에서 14 그 다음에 15에서 30 이렇게 2주씩 잡으면 딱 한 달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나만의 방법을 좀 잡는 건데 월 초에는 상승을 하고 월 말에는 조정을 받는다는 관점을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잡고 가기도 합니다.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을 잡는다는 게 그 기준이 뭐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만의 기준이 없으면은 이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2주 우리가 쪼갰으니까 이 2주에 대한 관점은 지금 현재 달봉이 이렇게 떴어요. 근데 음봉으로 길게 내려왔죠. 그럼 관점은 뭐겠어요? 하락 관점을 봐야겠죠. 언제까지? 5월 초까지는 하락 관점을 보다가 중순부터 시작해갖고 말 되기 전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셋째 주에서 셋째 주 끝나는 그때쯤. 그래가지고 하락 관점을 보다가 만약에 셋째 주부터 조금 상승세를 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추세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것 같아 하면은 그때부터 관점을 조금 더 확률에 대한 베팅을 바꿀 수 있겠죠. 첫째 주, 둘째 주는 하락에 대한 베팅이 첫째 주에는 뭐 예를 들어서 30%였다가 하락이 지속되면은 둘째 주에는 50% 이상 이렇게 하락을 본다던가 50%, 60%, 70% 이렇게 본다던가 그 다음에 셋째 주부터 상승으로 돌리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요게 확률 자체가 줄어들겠죠. 이러한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고 저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은 일단 한번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 11월을 체크했잖아요. 보시면은 중요한 구간에서 길목을 만들어주는 봉 역할을 하는 거를 저는 캐치했습니다. 상승에 대한 추세를 돌려줬을 때 하락에 대한 추세를 받아줬을 때 여기도 하락에 대한 추세를 받아줬을 때 여기도 상승에 대한 추세를 받아줬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변수인데 요거는 이제 피날레 친 거죠. 근데 이 피날레가 이게 음봉으로 볼 수 있는데 윗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여러분처럼 거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발생되었고 이전에 대한 고점에 대한 그 구간을 넘어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여기에서 보통 매도세가 우위해지면서 긴 꼬리에 달리면서 음봉 마감이 되어서 다음 달도 음봉으로 계속 흐르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하락을 받고 찍어주고 여기서도 상승을 받고 찍어주고 상승을 받고 찍어주고 그리고 제 이전 영상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인간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더욱 상승장에 올 거라는 거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애초에 차트를 볼 때나 투자를 할 때 기준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 기준점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리고 이 하락에도 호들갑 떠는 애들이에요. 이건 어떻게 버텼어? 이 시장을 경험 안 해봤겠죠. 그러면 경험을 해봤으면 여기 호들갑을 떨면 안 되죠. 여기에도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여기도 떴는데 아직 이 하락에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작게 보여서 그렇지 늘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자리가 요쯤에 있다 쳐보세요. 이만큼 더 빠진 건데 여기도 이만큼 빠진 건데 이만큼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들갑을 떨을 필요가 없는데 하락장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상승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봉, 장기 캔들 봉이죠. 장기 캔들이기 때문에 관점에 대한 기준을 딱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달봉에서 매 주마다 어떤 기준을 볼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나왔고 지금 9일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2주차 그리고 3주차로 넘어갔을 때 달봉에서 밑꼬리가 달려줄 것인지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것인지 근데 3주차 때 만약에 상승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면 그때부터 어떤 관점을 봐야 하냐면 여기에 대한 우리 라인대를 넘어주는 그러니까 3주차 4주차 때부터는 이제 캔들 마감 신경 써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넘어주는가 음봉 마감이 되더라도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양봉으로 전환되던가 이런 걸 달봉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주봉, 일봉, 시간봉을 쪼개서 타이트하게 보는 거지 이런 기준점도 없는 애들을 보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 그런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죠. 멍청한 사람의 소속이 안 되어 있으려면은 그만큼 배우셔야 합니다.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투자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다른 거였으면 멍청하다 표현도 아니에요. 근데 내 돈 들어가는 건데 그걸 생각 없이 매매를 하면 멍청한 거죠. 돈을 잃으러 온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주봉입니다. 이제 달봉에서 저희가 주봉으로 넘어왔어요. 어떤 관점을 봐야 하냐면 여기에서 달린 긴 꼬리입니다.
여기에서 긴 꼬리가 달려주면서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달려주면서 다음 주봉에서도 추가 하락이 나왔고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고 하면서 여기를 깨주는 움직임 주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는 같은 플렉타를 찾으셔도 되고 비슷한 이제 그런 흐름 진행되는 그런 구간들을 조금 봐줘야 하는데 여기도 밑꼬리가 길게 달렸죠. 최근에 밑꼬리가 길게 달려주면서 다음 음봉이 어떻게 됐어요? 쭉 내려왔어요. 여기도 밑꼬리 길게 달려주면서 다음 음봉이 쭉 내려오듯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내려가는 와중에 여기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도 계속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단 여기에 대한 구간을 깨지 않고 살짝 꼬리로 이탈이 돼도 상관없어요. 단 여기에 대한 기준은 조금 깨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전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언제 포착할 수 있다? 지금 포착 못한다. 왜? 11월 2주차니까 3주차 4주차 정도는 돼야 다음 주봉 캔들이 어떻게 나와주는지 봐야 그 다음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차트 보는 꿀팁을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엄청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달봉 보고 주봉 관점 비슷한 흐름들 찾아서 여기에 대입해봤는데 2, 3주 정도 더 필요해. 그러면은 달봉 관점이랑 주봉 관점이랑 이어지는 구간을 찾았어. 그러면 이제 일봉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러면은 우리에 대한 그 기준선이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선은 여기에 대한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하락 추세 기준선 하단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전 꼬리, 이 박스권에 대한 제일 낮은 가격대의 꼬리, 여기에 대한 기준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선이 되고 여기를 깨지 않고 지켜주는 이 횡보 구간에서 우리는 반전되는 그림을 봐주면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날봉에 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 같은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차트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뭐 볼린저 밴드를 켜도 되고 여러분들이 쓰는 지표들을 켜도 되고 다이버던스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RSI 지금 켜놨으니까 RSI 예를 들면은 RSI에도 이런 추세들이 있잖아요. 이런 추세가 돌파될 때 돌파된다고 하면 50 정도에서 또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돌파되고 나서 저항을 받을 때 이 차트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은 좀 위에서 이 구간 말고 이 구간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지 좀 봐야 합니다. 이 캔들의 위치, 이 지표의 위치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고 신뢰도나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은 차트를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많이 해봐야 감을 찾는 거고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린다고 해도 어차피 안 하면 다 까먹어요. 뒤에서 이 영상 나가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죠. 이때는 비트코인 하락을 하고 있었고 옆으로 횡보해주면서 그리고 이 하락하는 와중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올라갔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주식 지금 대불장이에요. 대불장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미친듯이 올라갔죠. 근데 주식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 거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만족 못하니까 더 리스크 있는 투자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에 몰리는 형상도 볼 수 있고 몰리는 거 플러스 주식장 장세 좋고 이제 코인장 좀 떠야겠다 해갖고 알트 매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반짝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다시 수급이 들어왔다 알트에 대한. 왜냐? 어제 빗썸 막 몇백 프로 올라가는 코인도 있고 업비트만 간단하게 봐도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는데 수급이 조금 붙었다라고 볼 수 있죠. 거래대금도 제로 같은 거는 좀 크게 터졌고 단기적으로 파일코인도 거래가 좀 터졌고 뭐 모멘텀 이런 것들 니어 단기적으로 터진 거 보면은 도미넌스랑 연결시켜 보면 어느 정도 알트에 대한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런 하락이랑 여기에서 이런 하락 지금 여기서 쫄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주봉 한번 봐볼까요? 이거 쫄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11만 2천원 정도 찍고 고점이 얼마였어요? 11만 2,400원 찍고 지금 바닥까지 이 한 봉의 캔들 96,3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대하락이에요? 이 하락장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하락장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이것만 보고 대하락인 거 알면은 미국에서 몇십억 몇백억 받는 애널리스트 되면 돼요. 이거 대하락인 거 지금 분석해갖고 나온다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대하락장인 거 확실하게 알면은 연봉 몇백억 받는 애널리스트 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하락이라고 절대 알 수 없어요. 이런 하락이라고 대하락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빠지고 이때 아는 거랑 이때 빠지고 이럴 때 아는 거랑은 체감이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하락이 나왔다고 대하락인 거 알 수 없어요. 이만큼 빠져봐야 아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눈치를 챌 것이냐 여기에서 눈치를 챌 것이냐는 실력 차이입니다. 실력 차이. 근데 지금 알 수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대하락장이라고 외치던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고점 갱신했어요. 지금 알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도 이 라인대를 깨지고 나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기 아직 깨지지도 않았어요. 깨지지도 않았는데 대하락인 거 어떻게 합니까?
블랙록 막 이슈 터지고 막 그랬다고 해서 대하락장이야라고 하는 거는 병신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적금 드세요, 가서. 그리고 알트코인 흐름 좋고 거래대금 붙고 있고 도미너스 빠지면서 알트코인 좀 몰려주고 있는데 막 그렇게 크게 몰리진 않았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비트코인 제가 3주차, 4주차 지켜보라 했죠. 그래갖고 알트코인까지 연결해서 조금 같이 지켜봐줘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뭐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사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런 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사갖고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는 멍청한 짓이고, 만약에 이렇게 크게 좀 물렸다. 뭐 이건 좀 많이 물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뭐 한 90%, 80%, 70%, 60% 물렸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제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마이너스 20%까지 손실이 났으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뭐 30% 이상 이런 것들은 대응은 뭐 가능하지만 조금 더 손절이 아프겠죠. 근데 40%, 50% 났어. 누구는 그냥 손절가 마이너스 5% 잡아버리고 그냥 손절 치는데 왜 10배 이상 손실을 더 보려고 합니까? 이건 애초에 매매가 잘못된 거예요. 관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점이 있다 해도 그 관점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마이너스 50% 감소하는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흐름은 좋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비트코인 캐시도 깨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죠. 근데 여기 이런데 깨지는 순간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이 있어갖고 이런데 손절을 잡으면 몰라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그냥 운 없이 사더라도 마이너스 그냥 20 몇 프로 털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 거 굳이 끝까지 들고 가갖고 막 여기까지 내려갖고 마이너스 80% 난다.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마이너스 80%가 아니더라도 40% 이상.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투자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멤버십방에서 기준은 잡아드리고 있긴 한데 아직 제가 사지 말라고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 더 체크하고 완전히 살아나면은 그때 또 알트코인 진입할 수 있는 것들 봐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유튜브로 알트코인 뭐 사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고, 이때는 이제 그냥 모든 알트코인 사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사야 하는 알트코인 이때 올렸는데 요거는 그냥 모든 코인이고 요거는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이에요. 확실한 거 좀 모아가자. 더 떨어지더라도 얘네들은 모아가자. SK 하이닉스가 개떡상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사지 말라고 외쳤어요. 한 2개월 전이었죠.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계속 사지 말라고. 아직 알트코인 건드는 시기 아니다. 그래갖고 단기 흐름 좋은 것들은 계속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런 것들 발라먹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은 달봉에서 여러분들 기준 세우시고, 기준 세웠죠? 주봉에서 주봉 관점 봐줍니다. 이때 같은 플렉타이나 그런 흐름들 똑같은 흐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차트에 대응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입이 가능한지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박스권에 대한 장기적인 움직임도 있겠지만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일봉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럼 일봉 주봉 관점으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어. 그러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봉에서 보통 잡는 것이 편하다. 분봉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